네, 새우부산 부동산 선입니다. 2월 28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고 나발이고 이젠 팔고 쉬고 싶다. 새 정부 들어서고 3월, 4월, 5월 부산 지역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던 이유는 바로 재건축 이슈 때문이었죠. 재건축을 쉽게 해준다. 쉽게 해주기는 쉽게 해주는 방향으로 맞는데 공사비에 제약이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이제 나올 거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다 줬다. 이제 스트레스 DSR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금융에 대한 압박이 시작된다. 금융에 대한 압박이 시작된다. 쿠팡 알리 이용 감사합니다. 부산의 매도 물량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 투자고 나발이고 이젠 쉬고 싶다. 지친 사람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매도 물량이 5만 개에서 지금 5만 4천 개 수준인데요. 제가 이렇게 하면 상반기 중에 매물이 6만 개도 넘을 수 있다. 시장에 가격이 급등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가격들은 요거 아래입니다. 2만 8천 건 아래. 요 정도 아래쪽에 있으면 그나마 시장이 들썩들썩할 여지가 조금은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장의 적정한 물량 3%죠. 전체 아파트 개수 대비 3% 정도의 2배 정도 되는 거의 5만 4천 개 정도의 물량이 나와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투자를 신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고 실거주를 영 하지 마라. 이것은 아니죠. 실거주 했을 때와 아니면 전월세 살면서 나가는 그 비용, 그냥 줄줄 새 나가는 그 비용,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집값은 뭐 폭등이나 이런 것, 폭락이나 이런 게 아니고 천천히 집값이 흘러내리더라도 전월세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득인 시점이 분명히 있다. 그건 개인의 사정에마다 모두 다를 수 있다. 그것은 스스로 계산해 보시면 이 판단이 되실 거예요. 내가 1년에 뭐 전세가 살면은 금융 비용이 어느 정도, 집을 샀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 중간에 뭐 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까지 같이 고려해 본다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사는 게 이득인 그런 순간들 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높은 실거주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말은 맞지 않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되었죠. 왜? 실거주라고 냅다 샀는 제가 예를 들기 좋아하는 2억 자산 가지고 실거주 무조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막차 타라. 4억 대출 받아서 6억 풀로 채워가지고 딱 맞는 집을 사놨더니 웬걸 집값이 4억 떨어졌죠. 반등해서 4.5억 올라왔죠. 이 사는 게 아닙니다. 금융 비용은 계속 빠져나가죠. 자기 돈에 순자산은 확 쪼그라들어 버렸죠. 네, 전체 임대 물량은 조금 줄어들었고요. 거래량 98건. 이때의 쏠림을 보시면은 분위기가 좋아질 때는요. 여기 1월 방송 부분 이 부분을 볼게요. 1월에 거래량이 증가할 때 1200건이 증가했습니다. 1200건. 여기 1200건 증가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12월 거래량은 500건 정도 수준 늘어났었거든요. 500대 1200.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늘어났는 게 대충 한 600대 1000 정도 1000 조금 넘어가겠네요. 이런 거 보시면은 여기 2월의 거래량이 2월의 최종적인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 네, 3월의 거래량도 아마 뭐 비슷할 거예요. 왜? 점점 금융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니까요. 오늘 많이 떨어진 것만 체크해 볼게요. 자, 대형 평형 일단 제껴놓고 국평 위주로 가봅시다. 6억 이상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84제곱미터 8억 4천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층수가 높아지니까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게 되네요. 힐스테이트 명륜 트라디움 2022년식 아파트 그래서 신고가. 뭐 분양권 상태였다면 훨씬 더 비쌌겠죠. 해운대 비스타동원 42층 8억 7천. 고점 대비 요 정도 빠져있는 수준. 여기도 제법 크게 빠지는 모습들 나타나죠. 그리고 직거래로 거래가 잘 안 되는 곳 연산자이 고점 대비 조금밖에 안 빠졌다. 이것도 생각보다 거래 공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조금 더 빠져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대형 평형 좀 제껴놓고 27%, 26% 이렇게 되면 약간 비싸게 사는 느낌이죠. 현재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약간 비싸게 사는 느낌. 6억 이상 요 정도. 네, 6억 이상 아파트 요 정도 살펴봤고요. 롯데캐슬 마린 30%, 27%, 28, 29.3%. 요 정도 세개 평균 내보면은 요게 지금 부산의 모습이다. 물론 더 많이 빠져서 나타나는 것들도
있긴 하다. 자, 고점 대비 가격이 잘 나와 보이는 것은 공백이 길었던 것.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5%씩. 이제 요런 것도 조금 못 믿을 거죠. 약간 못 믿을 요렇게 좀 특수한 층이나 요렇게 높은 것들 거래가 하나 삐쭉 치솟아 있어서 35%로 보이지, 요것도 자세히 따져야 될 분들은 실제 매수를 한다든지 자세히 따져야 될 분들은 저 부분까지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보다 이렇게 이 소형 평형들 소형 평형이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차피 우리는 뭐 애도 안 낳을 거고 낳아봐야 한 명 낳을 거고 이렇게 되면 또 소형 평형은 또 어느 정도 가격이 약간 뒷받침이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다고 9평 정도를 사자니 대출을 많이 끌어당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거 평균 정도 하락률. 근데 2층이다? 그러면 이것도 평균 정도 하락률에 사지는 못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38% 고점 대비. 이런 좀 특수한 거래들도 정말 끼어져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한 22, 3% 정도. 어떤 날은 좀 많이 하락했는 거래가 많이 보이고 어떤 날은 덜 하락했는 게 보이고 그래도 별반 차이 없더라. 평당 1,300만원, 1,400만원대. 직거래 44%.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차트가 조금 망가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롯데캐슬 32%, 28.5% 서면 2편의 세상. 요게 직거래긴 하지만 직거래 좀 합리적으로 되었다. 고점 대비 하락률 요 단순 수치로만 봤을 때 조금 합리적으로 되었다. 좀 말도 얼토당토하는 이렇게 막 40 몇 퍼센트 빠지고 이런 것은 나중에 골라볼 수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확히 시장 조사는 좀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하려 그러면은 28%. 오늘 거래 3억 이상 꽤 많다. 꽤 많다. 거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락률이 큰 것만 대충 동그라미 이렇게 38%, 30%, 33% 이렇게. 연식이 보십시오. 1985년식입니다. 85년식. 이렇게 고층. 이거 누가 사서 누가 이거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합니까? 이 집값보다 훨씬 더 비싼 분담금을 물어야 되는 것도 있다. 그런 것들이 근래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3% 평당 1,000만원대로 내려오는 것들도 다 사람 사는 데다. 다 사람 사는 데다. 괜찮다. 유충수 4층인데 40%. 40%. 자꾸 끼어 들어오죠. 이런 것들이. 42%. 직거래. 이 23년 1월 달에, 23년 1월 달에도 이런 직거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크게 하락했는 것처럼 시장이 비춰졌었죠. 그런 부분들도 일부 무시할 수는 없는 정도다. 근데 그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직거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 낮은 것, 막 뒤죽박죽 되어 있긴 한데, 시장 전체를 보는 데 있어서 이 직거래 비율이 뭐 10%, 많으면 20%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한 10% 정도면 좀 시장 전체 흐름을 보는 데는 무시해도 괜찮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연장거래대금 LH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걸 빼고는 지난번에 1차 충격 이후로 이런 모습. 아마 또다시 충격이 온다면 22년도에 분위기 안 좋았을 때 평균 거래대금이 3억이었고 고가의 아파트들이 정말 거래가 안 됐었거든요. 스트레스 DSR 도입되고 대출 액수 점점 줄어들고 비싼 아파트 살 사람 없고 하면은 또다시 한번 충격은 한번 올 수 있겠다. 지금 3억 8천대인데 한 3억 5천대로 주저앉는다든지 그런 충격이 또 한번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거래량 N자형 패턴이 우선은 예상이 됩니다. 거래량 지금 50%? 2월의 거래량도 살짝 괜찮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신생아 신생아 대출이 과연 얼마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때 확실히 분위기 안 좋았을 때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10% 정도. 지금도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6억 이상 거래량 중에서 대형 평형 거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면서 요 비율이 그래도 한 15% 정도 선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떨어질 우려는 있겠다. 분양권 거래는 아직 신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전세 거래량 1월에는 양호했다. 2월에는 지금 전세 거래 속도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네, 가격도 살펴보시면은 고점 대비 한 매매 가격이 30% 빠지는 상태. 그럼 전세 가격도 대략 한 30% 정도 빠져 있고 나중에 또 특정 가격대를 보면요. 특정 가격대를 보면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야 될 법한데
많이 올라가야 될 법한데 아파트 매매 가격이 반등하면서 전세 가격도 반등해야 될 법한데 5%를 룰에 묶여서 전세 가격이 많이 못 오르고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요런 약간의 착시 현상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나란히 움직이더라. 평균 전세 가격 요 뒷부분은 여기까지 줄일게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